캄보디아.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거대한 어둠이 숨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감금되고 폭행당하며 온라인 사기 조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스캠 캄포, 즉 사기의 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이 단어는 아시아 전체가 두려워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깊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프놈펜, 바벳, 캄포트, 시아누크빌, 깐단. 겉보기엔 모두 평범한 도시지만 그 내부에는 온라인 사기 제국이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는 IT 회사나 게임 센터 혹은 카지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두고 노동을 강요하는 지하 네트워크다. 캄보디아는 느슨한 관리 체계와 거대한 카지노, 산업을 배경으로 아시아 사기망의 심장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어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세계는 마침내 이 사기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2025년 6월 한 명의 한국인 대학생이 프놈펜의 사기 단지에서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다. 기술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희망 하나로 캄보디아에 갔지만 그곳에서 감금당하고 폭행당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의 차가운 관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한국 대통령은 즉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국민을 어디에 있든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직후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움직이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심지어 프놈펜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이 상주하며 인질 구출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2023년 이후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은 급증했다. 몇 년 전에는 한두 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200건을 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300건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바벳이나 시아누크빌 방문을 자제하라고 공식 권고했다. 한국은 단지 자국민 보호에 머물지 않았다.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다. 이유는 분명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사기 조직 피해자 중 80% 이상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채팅방, 구직 앱 혹은 SNS를 통해 속아 넘어갔다. 심지어 같은 중국인에게 유인된 경우도 많았다. 2025년 10월 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합동 수사 작전을 개시했다. 국경을 넘는 호랑이 사냥이라 불린 이 작전의 중심은 코콩과 방산 지역이었다. 그곳에는 백, 응우년, 류, 민으로 알려진 범죄 가문들이 군사, 조직처럼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무장 경비를 두고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며 사기 훈련소까지 운영했다. 중국은 이 범죄 집단을 뿌리 뽑기 위해 캄보디아, 태국과 3국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기술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사기 네트워크의 서버를 해체하고 통신망을 차단했다. 태국은 이 전쟁에서 조종자 역할을 맡았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사이에 위치한 태국은 인신매매와 사기 피해자들이 이동하는 통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 없었다. 태국은 아세안 디지털 사기 대응센터를 방콕에 설치하고 한국, 중국, 미국, 캄보디아 경찰과 실시간으로 연결했다.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서 태국은 24시간 신속 대응 시스템을 공식 제안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 미국도 움직였다. 2023년 한 해 미국 국민이 온라인 사기로 잃은 돈은 158조 원에 달했다. 그 돈의 흔적은 모두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였다. 미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 범죄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국제적 자금 세탁 네트워크였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계 억만장자 천즈가 이끄는 프라이스 홀딩 그룹을 주요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는 수천 명의 강제 노동자를 이용해 암호화폐와 부동산을 통해 수조 원을 세탁했다. 결국 미국은 그가 소유한 가상자산 약 15조 원을 압수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자산도 동결되었고 연루된 기업과 개인들은 전 세계 금융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영국은 금융 전선에서 미국과 협력했다. 외무부와 재무부는 동남아 사기 조직과 관련된 모든 계좌를 동결했다. 런던의 고급 건물 여러 채가 사기 자금으로 구입된 정황이 밝혀졌다. 영국 은행들은 캄보디아와 관련된 모든 송금 거래를 즉시 차단했다. 미국이 가상화폐를 막았다면 영국은 현금을 차단한 셈이었다. 두 나라는 마치 두 개의 날카로운 가위처럼 범죄의 돈줄을 동시에 잘라냈다. 이제 캄보디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비난을 받던 정부는 2025년 중반 드디어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수백 명의 외국인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는 중국인, 한국인,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 미얀마인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기 조직 관계자였다. 국제사회는 드디어 캄보디아가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제스처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사태를 현대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수십만 명이 고문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에게 공동수사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유엔은 말했다.
그들을 구해라. 이것은 인류 전체의 문제다. 라오스는 국경을 통제했고 미얀마는 중국의 수색대를 허용했다. 베트남은 수백 명의 자국민을 구조했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자국민 실종 사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캄보디아에 요구했다. 이제는 어느 나라 하나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냈고 중국은 행동으로 보여줬으며 태국은 조종자로 나섰고 미국과 영국은 자금줄을 끊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진 일의 책임을 마침내 마주했다. 유엔은 이번 사태를 인류가 함께 싸우는 새로운 전쟁이라 불렀다. 과거 세상은 테러, 마약, 해적과 싸웠다. 이제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적과 싸운다. 그 이름은 사이버 사기다. 캄보디아는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사람의 고통은 통계 속 숫자로만 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이 사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이념, 다른 체제라도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을 해석하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